그 갯바위 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세기를 진입하려면 풀숲을 헤치고 가야 되거든요. 네. 다 덤불이야. 일단 가자.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로 막 이러고 가서 했는데 대박을 맞았어요. 소위 볼락을 엄청 잡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갔죠. 처음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풀들을 밟아 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길이 생겨서 사람 한 명 다닐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포인트를 다시 갔거든요. 거기에 너무도 번듯한 새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꽤 넓어져 가지고 제가 선구자가 된 거죠.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냥 제가 낚시만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깨달음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인데 엄한 애들이 가서 볼락을 잡았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즈음에 마침 요 시를 읽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 꼭 만들어진 길 말고 내가 처음에는 좀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 내가 자발적 고통 오래 생각했는데 안 가봤던 길을 한번 가보자.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이 가시덤불을 밟아 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또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가보자. 새해 첫 번째 하고만다인데 변함없이 2026년에도 하고만다를 위해 저 맨 밑에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오늘도. 그리고 또 새벽에 욕지도로 또 돌아가신다고. 내일 욕지도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또 출간 작업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드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우드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대님은 새해 1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짜 모르겠고 예, 항상 그렇듯이 저 생각한 게 또 약간 고개 들었다가 이렇게 들면 작가님과 여러분 이제 2027년입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사람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거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어저께 녹음을 많이 하고 추운데 스튜디오 또 이게 우리 직원들이랑 막 마지막 정리하고 막 세팅하고 한다고 막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엄청 붓고 막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쉰목소리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거의 비교적 멀쩡하게 나오는 거죠. 진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는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드라마를 만약에 찍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좀 비염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맑은 콧물 같은 게 막 계속 나오다가 촬영 가기 딱 슛 들어가기 1분 전에 딱 멈춰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는 이 경험을 20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래서 이 정신력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약을 먹어도 안 멈추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력을 너무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저만의 그게 아니었군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프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책 셀렉션과 새로운 기분과 텐션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6년 1월 하고만다 크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제가 이제 2005년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2025년이니까 딱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책과 함께 살면서 책에서 얻은 것 중에 내 삶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자. 나는 그 많은 책을 읽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어떤 힘을 얻었는가 한 개만 뽑아보자 라고 해서 혼자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책을 하자라고 하다님께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은유하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은유하는 힘. 그 은유법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은유법은 연결이잖아요. 이질적인 거 두 개를 동질성을 발견해서 연결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처럼 얘네 두 개를 연결하면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구나.
근데 아무거나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연결하면 소위 돈도 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힘이 제가 지금 강연하고 책 쓰고 사업하고 이 모든 거의 기본 원리가 연결인 거예요. 얘랑 연결하면 아 정말 고객들이 좋아하겠구나. 또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겠구나. 아니면 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기본 원리를 생각해 봤더니 연결이더라고요. 결국 그 연결 중에 아무거나 연결이 아니라 은유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느낌. 제가 최근에 예를 많이 들은 게 정말 이 기업은 이 은유법 하나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은유가 엄청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침대가 우리 침대는 인체공학적으로 정말 척추에도 편안하게 잠도 잘 오게 수면공학과 과학과 최첨단 기술과 AI를 도입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최첨단 과학 기술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은유하는 인간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상위 2%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유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하고만다에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좀 은유하면 또 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대님께 네. 1월에는 우리 시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러면서 오늘 꼭 이 책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에 대한 얘기, 은유에 대한 얘기, 상징, 비유, 뭐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도 결국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은유,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사하고 이해하면 심지어 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명쾌하게 어떤 은유의 힘, 상징의 힘, 비유의 힘으로 언어 중에서도 그냥 설명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것처럼 나는 뭐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저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하고만다 우리 여러분들께 은유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일요일 밤이잖아요. 또 내일 월요일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책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높고 외롭고 쓸쓸한. 네,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가 들어있는 그 시입니다. 바로 그 시. 네네네. 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제가 왜 지난달에 그 이혜령 교수님 얘기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주변과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다 하면서 사실 이 시를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올해는 제가 자발적 고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뜨거워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나는 2025년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뜨거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우리 2026년에는 좀 더 뜨겁게.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가, 또 뭐 불교에서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자발적 고통이 단어가 고통이어서 그렇지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언어는 사실 자발적 고통이지만 뜨거워진다는 거, 이거 사실은 뭔가를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면 즐겁거든요. 뜨거워지면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딱 지금 그냥 바로 대뜸 또 들어갑니다. 네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뜨거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반쯤 깨진 연탄. 시 제목입니다.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한지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는 제가 얘기한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죠. 네, 내가 뜨거워지는 건 뜨거워지는 건데 나는 연탄 뜨거워지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서 다시 돌아가면 너무 마음 아프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책 밤과 나침반에서 밤이 이런 의미였는데요. 정확하게 네.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지고 나의 네.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네. 그리고 또 뜨거워지면 여기 보면 이제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뜨거워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내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구들장 속에서 곤히 자는 사람들의 등을 네. 따뜻하게 데펴주고 야. 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예, 많은 이들에게 나의 가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무형의 또는 유형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네. 딱 방금 말씀하신 네. 자발적 고통. 연탄도 뜨거우시면 본인이 가장 뜨거운 건 본인이겠죠. 예, 근데 연탄이 뜨거워서 너무 고통이다 이렇지 않잖아요. 네. 연탄은 뜨거워지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통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이 시가 그냥 바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앞서간다기보다 진짜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남들이 똑같이 보는 그런 시선에서, 왜냐하면 우리 이 자본주의의 교육과 이 삶은 소비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우리는 거의 99% 뭔가 세뇌당하고 끌려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의 시각 내가 느껴보고 또 시인의 눈을 빌어서 야, 연탄 반쪽을 그냥 우리는 깨진 연탄, 저거 뭐 못 쓰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정을 이입해서 그 반쪽 연탄이 다시 트럭에 실려서 돌아갈 때에 그 자기의 안타까움과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넘어까지 생각해 보는 이런 시인들의 시선을 저는 배우고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아직 뭐 영상으로는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어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내가 말이 오늘 좀 평소보다 날카롭게 나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 내 생각 자체를 생각하는 것. 네. 이게 사실 관망하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찰리 채플린이 말했듯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극인 이유는 어쩌면 그 문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카메라 렌즈를 쭉 뒤로 빼서 나를 포함해서 그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찰리 채플린 말처럼 어떻게 보면 희극인데 네.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어서 모든 게 다 비극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이 관망 효과가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게 우주인이 나사에서 이제 훈련하고 우주로 갔을 때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아름다운 푸른 별, 네. 저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저 푸른 별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네. 전쟁을 하고 아둥바둥 살고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고 지옥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저 작은 아름다운 파란 지구에 있다. 그 우주인이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관망을 하러 뒤로 렌즈를 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의 그 정말 창백한 푸른 점. 푸른 점. 그게 이제 가장 인간이 지구를 가장 멀리서 네. 관망할 수 있는 그 구도였을 텐데요. 거기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그 안에서 네.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네.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관망한다는 게 정말 그냥 내가 여기서 문제랑 완전히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약간 유체이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본다.
렌즈를 좀 뒤로 빼서 나를 포함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망해보는 연습과 네. 그 생각 그거 자체가 2026년 올 한 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작가님께서도 아마 셀렉해 오신 시가 있을 텐데 네네. 저는 2개가 있습니다. 아, 네. 오늘 2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반쯤 깨진 연탄은 갑자기 생각나서 네네네. 말씀드린 거였고 네. 모악산으로 오르며 아, 네. 네. 참고로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네. 이 시를 한 30번 40번 읽은 것 같아요. 네. 모악산으로 오르며 산으로 오른다. 몇 해 만인가 참으로 홀가분하게 집 나오면 생활의 궁핍도 공곤한 투쟁도 나의 것이 아닌 듯 여겨져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신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리나무 숲을 헤치고 개암나무 잎을 만져도 보며 산을 오른다.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발갛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들이 하나 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나는 그래서 한식이라도 내뱉고 싶지만 이 큰 산에 비해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무 소리 않고 오른다. 산은 위로 오를수록 더 깊어지는데 나는 저 아래 도시에서 한 뼘이라도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얼마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기만 했던가. 세상을 휘감고 흐르는 강물이 되지 못하고 할 일 없이 바짓가랑이만 적셔왔던가. 산에 오르는 일을 한낱 사치로 여기던 내 어리석음과 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애타던 조바심을 솔방울로 힘껏 멀리 내던지고는 한 발, 두 발 오르가다 보면 턱끝까지 숨이 차오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이 결국은 고생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조금만 더 이제 저기까지만 더 가보자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중략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관망 효과죠. 네.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렇죠. 그리고 네. 시인으로서 초창기 시들이거든요. 안도현 시인님의 이 초창기의 시인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 곤궁, 궁핍 그런 것들을 이제 산을 오르면서 느낀 거예요. 관망을 저절로 하게 된 거죠. 산에 오르니까. 네. 산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 저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한 뼘이라도 아파트 평수 하나 저도 늘려보려고 그 문장이 되게 예. 예. 그게 팍 찌르죠. 정말 확 나도 찌르고요. 그렇게 산 거 아닌가. 예, 정말 제가 메모한 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나의 고민이 너무 커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나의 낮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시선으로 보면 낮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렌즈를 뒤로 쭉 빼서 관망 효과 그렇게 본다면 진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평수 그 한 뼘이라도 늘리려고 힘든 이유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힘든 이유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문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뒤로 쭉 빼서 나를 포함해서 그게 풍경이 되어버리면 뭔가 숨 쉴 틈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가 저는 오늘 가져온 2개의 시 중에 일단 첫 번째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시집이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안도현 시인 하면 연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집이 소위 폭삭 망해서 어머님하고 떨어져 살게 됐어요. 누나가 고3이고 제가 고1이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때는 이제 고1도 야간 자습을 했죠. 그래서 뭐 9시 반 10시에 집에 왔더니 요즘 같은 날씨였어요. 연탄 때는 방이었거든요. 누나랑 저랑 잡지를 하는데 방이 냉방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어 누나? 이랬더니 돈 관리는 누나가 있거든요. 아니 연탄 배달 시켰는데 아저씨가 까먹었나 봐. 뭐 이래가지고 그 추운 데서 이불을 돌돌 감고 잤어요. 네네네. 다음날 야간 자습을 하고 왔어요. 또 연탄이 없는 거야. 아. 연탄이 왜 없어? 그러게 연탄 아저씨가 진짜 계속 안 갖다 주네. 까먹었나 봐. 내가 거기서 두 번째 만에 솔직히 말해봐 누나 돈이 없지. 이랬더니 돈이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연탄을 주문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잖아요 또. 그럼 얘기를 하지. 이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목욕탕을 하는 친구인데 뒷뜰에 걔 방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늦은 밤에도 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고 걔 방 뒤에 항상
연탄이 수백 장이 늘 쌓여 있는 그 친구 집이거든요. 내가 가방을 메고 내가 막 누나한테 승질내고 기다려 이러고 가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연탄 아저씨가 배달을 안 해줬네 이러면서 신문에다가 연탄을 3장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3일치네요. 3일치는 아니죠. 거의 3장이면 하루 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하루에 하나를 못 버티는군요. 못 버텨요. 예. 그래서 여기 시에 보면 새벽 3, 4시에 연탄을 갈아줘야 되는 제가 그걸 맨날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불구멍을 했어요. 맞추는 그거 내가 그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든 9할이 교통사고고 1할을 뽑으라고 하면 그 고1 때 제 친구 집에서 연탄 3장을 얻어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그 제 자취방까지 꽤 걸었어야 됐어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상주를 지나서 대구로 가는 화물차들이 상주를 지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1시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연탄 3장을 메고 가는데 요즘 같은 날씨였거든요. 트럭이 확 지나갈 때마다 그 찬바람과 그 마음이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그때 제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기필코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이런 느낌을 다신 내 가슴에 솟아나게 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이를 악물고 내가 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안도현 시인의 연탄 관련된 시 아까 그 뒤에 연탄 구멍 맞추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새벽 3시에 막 엄마랑 누나랑 저랑 정말 서로 연탄불 가루로 가라고 쿡쿡 찌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해서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연탄 3장 친구한테 얻어온 그 느낌을 또 오랜만에 느끼면서 전투력을 새로 또 다졌습니다. 예. 그때가 고등학생 고1 때요. 예, 네. 고1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뭐 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걸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완전히 잊고 살았던 기억이었는데 네. 아직도 이 시를 보면서 새벽 3, 4시에 왜 연탄을 간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 하면 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 서는 거. 그게 저는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네네. 사람이 잠을 제대로 푹 못 잔다는 게 생각보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최전방이죠.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저는 다 뻥인 줄 알았는데 창문 열면 그 앞에 온도계를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근무 나갈 때 온도 이렇게 다 체크하고 나가거든요. 네. 보고하고. 이렇게 열면 정말로 온도계가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겨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우리나라도. 네. 근데 그때 새벽에 그 따뜻한 어쨌든 군대에서 침낭을 덮고 이렇게 자다가 새벽 3시, 3시 반에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 근무서 이제 너 네 차례야. 깨우면 그때 일어나서 군화를 신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뭐 총기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말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추위에 막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는 게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새벽 3, 4시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어릴 때 2층 단독 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1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네. 2층만 세를 주고 어. 저희가 그래서 2층이었거든요.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연탄은 이제 세입자 담당이었던 거죠. 네. 세입자가 갈아야 되는. 네. 그 연탄 가는 거는 한 곳이니까 그 네, 지하로 네. 이렇게 그렇죠. 내려가서. 네. 근데 항상 새벽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많이 보진 못했지만 가끔 정말 얼핏 보면 새벽에 아버지께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방독면 네. 정말 이걸 쓰고 들어가셨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랜턴. 지금처럼 핸드폰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빨간색 그 검정 버튼 있는 그 네. 랜턴. 네. 네. 그거 방독면 그다음에 집게는 거기에 안에 있었고 네, 그렇죠. 그걸 챙겨가지고 가서 새벽에 뭘 이렇게 막 바삭바삭하고 거기가 연탄인 건 알았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부모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 거기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특유의 그 약간 양철로 된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반투명 유리 이렇게 돼 있고 네. 모자이크 같이 그걸 열면 그 안에 아버지가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쓰고 집게를 뭘 해서 이렇게 하고 완전히 잊었던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떠오른 거죠. 네, 그게 저 맞아요. 역시도 아니
나는 군 생활 그 2년 동안 하면서 그 2년간 밤에 자다 일어나서 추운데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힘들다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거를 몇십 년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흙수저인 것을 원망하거나 안타깝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수저가 아예 없었는데 네. 흙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수저를 만들어서 주셨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그 연탄 불구멍 맞추는 그 대목 읽으면서 방독면 쓰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우리는 이제 지하는 아니어서 외부에 있었는데 그 구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직각으로 거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사선으로 보면 안 보여요. 명쾌하게 고개를 넣어서 그 연탄 밑에 거랑 구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잘못 넣으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특유의 연탄가스 냄새가 있어요. 내가 이 시를 읽는데 그 냄새가 그 냄새가 정말 땅 오고 그리고 얘가 잘 붙어.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서 옆으로 눕혀서 허리를 연탄 집게 그걸로 쑤셔가지고 반을 또 그거 잘못했다가 또 푹 부러지면 이상한 모양의 또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찔러가지고 반을 딱 떼내서 밑에는 버리고 얘를 다시 세워서 집어넣고 쇠연탄 넣어서 싹 돌려가지고 네. 아 정말 그런 시절이었고요. 저는 제가 시 하나를 네. 픽한 거는 새길이라는 시인데요. 네. 일단 읽어드리고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발 두 발 내디디면 발 닿는 어느 곳이든 길이 되는 것을 친구야 처음에는 몰랐었지. 잘난 놈이든 못난 년이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새 길이 되고 파도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구나 친구야.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세상이 제 가슴 속에 숨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침내 우리는 알았다. 산첩첩 물 넘실 어려운 시절 헤쳐나갈 길 없다고 여겨질수록 친구야 가자. 우리가 새 길이 되어 가자. 제가 이 시를 읽을 즈음에요. 욕지도에서 볼락철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볼락 포인트들이 워낙 뭐 알려져 있고 해서 좀 늦게 가면 다 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시 제목처럼 새 길을 개척을 해야 돼. 그럼 지금 그 갯바위 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새 길을 진입하려면 풀숲을 헤치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도깨비 풀이라고 하는 그 옷에 막 달라붙는 거 있죠. 네. 그거 엄청 많고. 근데 내가 이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늘 보던 데가 있었거든요. 저기는 볼락이 좀 잘 잡힐 거다. 근데 진입로가 없어요. 네. 다 덤불이야. 그래서 일단 도깨비 풀은 떼기로 하고 일단 가자.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로 막 이러고 가서 했는데 대박을 맞았어요. 소위 볼락을 엄청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 뒤로도 몇 번 갔죠. 처음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풀들을 밟아 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길이 생겨서 제가 한 5번 정도 가고 나니까 사람 한 명 다닐 느낌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내일 또 욕지도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서울에서 이제 강연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포인트를 다시 갔거든요. 거기에 너무도 번듯한 새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꽤 넓어져 가지고 제가 선구자가 된 거죠. 제가 그 길을 가시덤불을 해짓고 가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뒤로 사람들이 가서 아마 볼락을 많이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냥 제가 낚시만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깨달음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인데 엄한 애들이 가서 볼락을 잡았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즈음에 마침 요 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탄 막 떠오르는 것처럼 야 그래 꼭 만들어진 길 말고 내가 처음에는 좀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 내가 자발적 고통 오래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또 올해 2026년에는 좀 안 가봤던 길을 한번 가보자.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이 가시덤불을 밟아 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또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안 가본 길, 단편 소설 한번 써볼까? 일단 그러려면 단편 소설을 또 많이 읽고 좀 소설 작법 이런 책들 좀 읽어볼까? 이런 어떤 도전하게 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겼는데 이런 시를 읽었으니까 생긴 거지 이게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나의 하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놀라웠고 나는 이런 에너지를 책을 통해서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므로 저는 책 읽는 게 점점 더 재밌어지고 의미 없이 어쩌면 지나갈 뻔한 그 가시덤불을 뚫고 갔던 나의 하루가 굉장히 나 스스로 뭔가 내가 개척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그 순간은 뜨거웠던 고명환이었고 그래 그날 하루 잘 살았어 이런 느낌 주게 해주는 그런 걸 알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제가 많이 구독자님들께 한 번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픽해온 시 중에 첫 번째가 모악산으로 오르며 두 번째는 나의 경제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아내에게 차비를 얻어가야 하는 길지만 제가 중략하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시타르타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없고 결국 내 안에는 죄인도 있고 부처도 있다. 네. 안도현 시인의 마음속에도 아까 모악산에 올랐던 내가 있고 나의 경제 이 시 속에 나오는 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대비되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10,000원을 준다.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내버스비 210원 곱하기 4에다 더하기 직행버스비 870원 곱하기 2에다 더하기 점심 짜장면 한 그릇 값 1,800원 하면 좀 남는다. 나는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나의 경제야 아주 나지막하게 불러본다. 또 어떤 날은 차비 좀 하면 50,000원도 준다. 일주일 동안 써야 된다고 아내는 콩콩거리며 일찍 들어와요 하지만 나는 병천이 형한테 그동안 술 얻어먹은 것 염치도 없고 하니 그런 날 저녁에는 소주에다 감자탕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며칠 후에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월말이라 세금 내고 뭐 내고 해서 1,000원짜리 몇 분이라는데 4,000원을 받아들고 바지 주머니 속에 짤랑거리는 동전이 얼마나 되나 손을 슬쩍 넣어본다. 동전태가 까끌까끌한 게 많아야 하는데 손톱 끝이 미끌미끌하다. 나는 갑자기 쓸쓸해져서 오늘 점심은 라면으로나 한 끼 때울까 생각한다. 또 그 다음 날도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대뜸 한다는 말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유경이 피아노 학원비도 오늘까지 내야 한다고 아내는 운다. 나는 슬퍼진다. 나는 도대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제도 그랬다. 길 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끼들 데리고 요즘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근심스럽다는 듯이 나의 경제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물었을 때 나는 그랬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잘 먹고 잘 산다고. 나의 경제야. 나는 내가 자꾸 무서워지는구나. 사내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좁쌀만큼 자잘해진다고 어떻게든 돈 벌 궁리나 좀 해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지만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친구한테도 증오를 들이대려는 나 자신이 사실은 더 걱정이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작아지고 작아져서 한 마리 딱정벌레나 되지 않을지 나는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구나 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 존엄에 대한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곤궁이 결국 자기 자아의 크기를 곤충 수준으로 축소해버릴 수 있다는 걸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시에는 가난의 디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악산을 오르며와 정반대에 있는 시죠. 왜냐하면 모악산을 오르면은 쭉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나를 포함해 관망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장소이자 그런 시였다면 이 나의 경제에서는 정말 가장 마이크로하게
동전 왜 그 까끌까끌하잖아요. 은색 동전은 네. 까끌까끌이 있고 네, 그렇죠. 금색 동전은 까끌까끌이 없죠.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까끌까끌이 많아야 되는데 미끌미끌하다는 건 뭐 10원짜리 이런 거밖에 10원짜리,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정말 가장 최소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모악산을 오르며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시거든요. 네. 주머니에 느껴지는 동전,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구두. 구두는 이제 아내한테 돈 좀 달라고 말하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신으면서 네. 구두를 신으면서 나 돈 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전에 말 못하죠. 네. 나가기 직전 돼야 네. 그때 딱 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단어들을 보십시오. 동전의 까끌까끌한 미끌미끌한, 그리고 구두, 그리고 870원, 시내버스비 210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샌딜 멀레이 선원이라고 하버드대 교수예요. 네. 그 다음에 프린스턴대 교수들이랑 같이 합동 연구를 해가지고 2013년에 세계 최고 과학 권위지죠,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가난이 인지 지능을 저해한다.